여러분,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젯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몸이 무거워서 하루가 두렵다는 분들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93세 현역 의사 지영철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뻐근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게 맞을까? 내 몸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6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절대 값비싼 보약이나 최신 의료기술, 고급 영양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몸을 지키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이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소로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들이 모여 장기와 면역체계, 신경계, 혈관계를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우리 몸을 이루는 재료이자 연료인 셈입니다. 부족하거나 지나치면 균형이 깨지고 질병이 발생합니다. 결국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약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인 것입니다. 그 평범한 밥상 위에서 건강히 씨앗이 자라고 병의 싹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핵심인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정보를 매주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준비하세요. 기억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경북 상주에 사시던 98세 이경희 할머니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허리도 꼿꼿하고 귀도 밝고 혼자 장도 보고 바칠도 하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건강 비결이 뭐예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나는 매일 청국장에다가 나물 한 접시, 고등어구이 하나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 소박한 식탁이 그분을 100세 가까이 살게 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유전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후천적인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식사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매일의 식사를 가장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지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 그리고 저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장수 식단의 공통점은 다음의 5가지 음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미와 잡곡밥, 콩입니다. 흰 쌀밥보다 현미는 소화는 느리지만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장 내 환경을 개선하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의 기능이 회복되면 정신적인 안정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의학적으로도 여러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의대 연구팀은 현미와 같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대장암 위험이 31% 낮고 당뇨병 발생률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현미의 식이섬유는 장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당 대사 기능을 향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국식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잡곡 위주의 식단을 섭취한 고령자 그룹이 흰쌀 위주의 식단을 섭취한 그룹보다 혈압과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체내 염증 수치인 CRP 수치도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저 역시 70세 이후부터는 흰 쌀밥을 줄이고 귀리, 현미, 보리, 콩 등을 섞어 먹고 있습니다.
처음엔 거칠고 퍽퍽한 느낌이 들어 힘들었지만 2주쯤 지나자 속이 훨씬 편해졌고 아침마다 느끼던 복부 팽만감과 다리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흰 쌀밥을 먹으면 허기가 빨리 지고 피로감이 쉽게 오더군요. 내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견디지 못한다는 걸 식단에서 실감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속노화 식단으로 잘 알려진 정의원 박사도 강조하듯 통곡물 위주의 식사가 혈당 조절과 염증 억제에 매우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께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65세 이상 지난 분들은 완전히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찹곡 비율은 조금 줄이고 흰쌀도 어느 정도 넣으셔야 합니다. 다만 콩은 충분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콩은 소화도 잘 되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결국 핵심은 무조건 흰 쌀밥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비율을 조절하고 특히 콩을 많이 넣어 식물성 단백질과 혈당 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흰쌀 70%, 콩 20%, 잡곡 10%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비율을 조금씩 바꿔가며 내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밥상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수 음식은 된장, 청국장, 묵은지 같은 발효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오래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속 내부 환경을 정비하는 살아있는 건강식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효소들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해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전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이는 곧 만성질환 예방과 연결됩니다. 특히 청국장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비타민 K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뼛속 칼슘을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 국립노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청국장이나 나토를 자주 먹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약 20% 낮았으며 동맥경화 지표 또한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발효된 된장에는 제니스테인과 같은 식물성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여성의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묵은지도 단순한 김치가 아니라 유산균 밀도가 수십 배 높아져 장내 독소 배출과 소화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아온 저희 어머니는 88세까지 매일 직접 띄운 된장으로 끓인 된장국을 드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약 한 알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신세도 거의 지신 적이 없었죠. 그분의 식탁에는 늘 손수 만든 청국장과 묵은지가 있었고 그 식사가 바로 어머니의 장수 비결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셋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이 오메가3는 뇌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작용하여 기억력 유지, 인지기능 향상, 뇌 노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예방하며 심장 질환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40%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한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노인 환자에게 6개월간 오메가3를 보충했을 때 기억력과 처리 속도, 언어 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에는 또한 비타민 D와 셀레늄 같은 뼈, 건강과 면역 기능에 중요한 미량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뇌혈류를 개선시키고 세포막 유연성을 높여주는 DHA는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매주 2번씩 고등어나
꽁치찜을 해 드시던 91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독서와 일기를 일상처럼 하시며 지내고 계십니다. 본인이 그러셨어요. 생선 먹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날은 글도 더 잘 써져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음식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뇌 영양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종 환자분들이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 좋은 영양제 좀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통해서도 어떤 특정 장기에 특화된 영양제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에 특효가 있는 약이다, 간에 특효가 있는 약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전략적으로 짜인 마케팅에 의해서 판매되는 영양제일 뿐입니다. 저는 영양제 살 돈으로 고등어를 사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장수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음식은 들기름과 참기름 같은 전통 기름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기름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 몸은 적절한 지방 없이는 오히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방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합성하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들기름은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계열의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DHA와 EPA로 전환되어 혈관 청소, 염증 억제, 뇌세포 보호에 기여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이런 좋은 지방을 약처럼 챙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서울의대와 국립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고령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평균 4점 이상 높았고 뇌 위축 지표도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의 혈중 염증 수치 CRP가 낮고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도 더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참기름 역시 항산화 성분인 세사민, 세사몰이 풍부해 세포 노화 방지, 간 기능 보호,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볶은 나물이나 찬 음식에 소량 곁들일 경우 향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져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래기나 무청 나물 무침에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나물 한 접시지만 저에겐 그것이 약이자 영양제입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피하기보다 어떤 기름이 우리 몸에 맞는지를 알고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제철 채소와 나물입니다. 계절마다 자연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채소에는 그 시기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봄에는 해독을 도와주는 냉이, 두릅, 쑥이 나오고 여름에는 수분과 칼륨이 풍부한 오이, 가지, 고구마순이 자랍니다. 가을에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버섯과 도라지가, 겨울엔 위장을 보호하는 무와 배추가 제철을 맞이하죠. 이런 채소들은 그저 반찬이 아니라 자연이 건네는 약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제철 채소는 영양 밀도가 가장 높고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해 세포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염증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따르면 제철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비제철 수입, 채소 중심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혈중 염증 수치가 낮고 항산화 능력 지표도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또한 나물은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장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과식하지 않도록 돕는 포만감 조절 역할도 합니다. 특히 삶거나 데쳐서 무치기 때문에 기름과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기 쉬워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에게도 안전한 반찬이 됩니다. 저는 시장에서 제철 채소를 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은 지금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주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 끼니마다 나물 반찬을 꼭 한 가지 이상 드셨는데 95세까지 치아 하나 안 빠지고 하루 세 끼를 혼자 차려 드셨습니다. 그분은 늘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물 먹고 살면 오래 산대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5가지 음식 외에도 제가 느낀 장수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하는 태도와 방식입니다. 그분들은 밥을 대충 때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사 자체를 약보다 중요한 치료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에는 오직 식사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은 식사 중에 TV를 틀어놓지 않고 휴대폰도 멀리 둡니다. 오로지 눈앞의 음식에 집중하며 천천히 음미하듯 식사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집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식사 중 주의가 분산되면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소화기계의 기능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소화기내과 논문에서는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는 습관이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성노화 식단을 연구한 정의원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식사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뇌가 음식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결국 만성적인 과식과 대사 이상을 부르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는 눈으로도 하고 귀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해야 한다고요. 음식을 보고 씹는 소리를 느끼고 그날 내 몸에 필요한 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진짜 영양이 된다고 믿습니다. 둘째, 함께 먹고 천천히 오래 씹는다는 점입니다. 혼밥은 피하고 가능하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먹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서적 교류가 아닙니다. 함께 먹는 식사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회지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고령자는 함께 식사하는 고령자보다 영양 불균형과 우울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장수하는 분들은 한 입 한 입을 오래 씹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하시던 말, 밥은 30번 씹어야 한다는 말을 실천하듯 말이죠. 오래 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용해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일본 규슈대의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씹는 습관을 가진 노인은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해도 체지방률이 더 낮고 혈압도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씹는 횟수가 적은 현대인의 식사 습관은 뇌 포만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위에 부담을 주어 장기적인 대사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니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식사 후의 루틴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식사를 마친 직후 바로 눕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볍게 10분 정도 실내를 걷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가지시더군요. 식사 직후 곧바로 눕는 습관은 위장의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위산역류나 속 쓰림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서울의대 소화기내과 연구진은 식후 30분 이내에 눕는 습관이 반복되면 위 식도 역류 질환의 발생률이 평균 2배 이상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소화 기능이 느리기 때문에 식후에는 반드시 앉아서 등을 곧게 세우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라도 움직이는 습관은 소화력을 돕고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단순한 기지개 켜기, 실내 걷기만으로도 위장과 대사를 깨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루 한 끼는 조용히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함께 먹고 식사에 집중하며 20분 이상 천천히 먹으려고 합니다. 식사 후엔 커피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걷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밥 한 숟갈, 반찬 하나가 위장뿐 아니라 내 몸 전체와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걸 점점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식사는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몸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 몸도 우리를 소중히 대해줍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건강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드린 음식 중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현미밥부터, 청국장 한 숟가락부터, 들기름 나물 한 접시부터. 몸은 느리지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바꾸면 다음 달이 달라집니다. 6개월 후엔 아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93세인 저도 아직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이면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국 한 그릇, 들기름에 묻힌 나물, 제철 채소 반찬이 꼭 올라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제 몸을 위한 하루 한 번의 감사의식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현미 반 공기만 올려보세요. 오늘 저녁 반찬에 나물 한 가지만 추가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 2막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저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철 의사였습니다.